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총재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여야 대선 후보 확정 후 11월 10일 공중파 뉴스에서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인님은 대선 후보 대상에서 제외되셨고 0.9%인 김동연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황당해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문의한 결과 허경영의 지지율이 조사된 게 있느냐고 물으니 조사된 게 없고 그 외 인물 3.5%에 있다라고만 답변했고 왜 대통령 예비후보에 등록했고 김동연보다는 지지율이 높을 텐데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 물으니 공중파와 협의해서 제외시켰다고 하였고 다음 여론조사에는 포함시킬 의향이 있느냐 물으니 노력은 해보겠지만 포함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내년 2월에 정식 후보 등록 후 여론조사에 포함될 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TV토론은 공중파 3사 여론조사에 의해 토론자를 선정할 텐데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금년 TV토론에 나갈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지지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계속 나를 빼면은 지금 몇 개 방송은 나왔지? 먼저 여론조사기관 RN서치가 브레이크뉴스 대구 경북 의뢰로 대선 후보 가상다자 대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44.5%, 이재명 후보는 36.1%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8.4%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인데요. 이어 심상정 3.6%, TV조선이죠. 방송들이 내 걸 내보내요. 다 보내. 근데 연합뉴스가 안 내보내요. 그래서 연합뉴스 YTN은 내용증명이 내일 들어가. 내용증명이 들어가면 안 내보내면 법에 걸려.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 말한 거하고 달라요. 또 나를 안 내보내주. 지금 MBC 이런데 내 여론 나가라고 계속 올라가죠? 어제 봤죠?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거는 몇 번 내게 조사됐냐면은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조사된 거야. 2.9, 뭐 9%도 있었죠. 계속 조사돼서 올라오는 거. 요 다음 거. 철수 후보 요거 한번 틀어봐. 3.5%, 허경영 후보 3.1%,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0.5%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다른 대선 후보도 만나보겠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인데요. 소리 좀 키워라. 허 대표는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더 동해안과 키워. 인천과 속초를 연결해서 순환시키는 한반도 외곽순환 고속철도망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허 대표는 국내 철도망을 외곽으로 순환하는 이 철도망이 국토 내 기존 철도망을 종횡으로 연결을 하고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외곽순환 고속 및 일반 관광철도망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허경영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 때 대선 후보 자격으로 여야 주요 정당 후보들과 일렬 VIP석에 나란히 앉으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앞서 브레이크뉴스 대구 경북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결과가 하나 있었죠. 바로 허경영 대표의 지지율이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시면 심상정 후보가 3.6%, 안철수 후보 3.5%, 허경영 후보가 3.1%로 오차 범위 내 박빙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허경영 지지 현상은 노이즈 마케팅에 가까운 홍보 전략에 따라 인지도를 높였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지만요.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하면 당이 배출한 후보들 위주로만 언론이 쓰니까 가장 서운해할 거. 근데 당이 분명히 있는데도 잘 언론에 등장하지 않아서 서러움이 곱절인 사람이 있었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RN서치에서 21일과 22일 양일간 전국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1%의 지지율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박 사건. 허경영 후보가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지지율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앞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저기 포함시켜서 허경영 후보가 어느 정도 나올까 저도 그래도 한 1% 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1%라면 사실 지금 뭐 안철수 대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 수준인데 그러네요. 저는 사실 뭐 허경영 후보를 제가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3.1% 여론조사 잡힌다는 건 그만큼 현 정부 또 정치 세력들이 정치 불신을 엄청나게 많이 키웠구나라는 걸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추모식이 엊그제 열렸는데 거기서 씬 스틸러 눈길을 끌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그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년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대선 후보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참석을 했는데 다른 후보들과 VIP석에 나란히 앉은 맨 앞줄에 앉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렇게. 오히려 당대표들, 물론 이제 의전 순서 그러겠습니다. 당대표는 뒤에 앉았는데 어쨌든 허경영 후보도 대선 후보로서 맨 앞줄에 앉은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정책으로도 유권자 눈길을 끄는 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방송사들이 저렇게 내보내줘요. 그런데 YTN은 국가 거야. 저 연합뉴스 국가 거죠. 그러니까 저 국가 것들이 내가 당에 국회의원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있는 당들만 지금 가지고 죄를 삼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국회의원이 3명 있죠. 그러니까 그 심상정 국회의원이 5명 있잖아. 국회의원이 있는 사람들만 걔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나를 안 넣을 수 없게끔 곧 돼요. 그래서 내가 내용증명을 보냈고 또 최종적으로 12월 1월 달에 가서 저게 결정이 돼. 대통령 후보 토론은 언제 결정되냐면 2월 15일 후보 등록을 해요. 우리가 2월 15일 날 14일 15일 날 후보 등록을 정식으로 이제 하거든. 그럼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그때 TV 토론이 오는데 그 2월 15일 전까 1월 말까지 여론조사에서 5%가 되면은 무조건 정당이 있든 없든 무소속이든 TV 토론을 해야 돼. 여야와 같이. 알겠죠? 5% 미만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어기면은 바로 소송이 들어가. 알겠죠? 근데 저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게 나야. 나를 가능한 배제하려고 그래. 왜? 모든 댓글을 보면 허경영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실제는 지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진짜 나를 여야의 TV 토론에 안 해주는 날이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들고 일어나서 방송사나 신문사나 이런 데가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 저항이 무지무지하게 세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신중히 중앙선관위도 아마 신중을 기해야 될 거예요. 허경영이 빼자.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섣불리 침략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내 여론이 우리가 저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 봤죠? 저기서 10%, 15%, 20% 나왔다. 만약에 1등으로 나왔다. 그럼 어떡할래요? 그래도 뺄래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내 여론이 10%를 넘어서면은 이 사람들이 긴장해요. 예, 지금 7%까지 올라간 게 있죠. 이거는요 역사 이래 없었던 일이래.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는 당에 사람이 나와서 7%로 올라가는 초반부부터 7% 올라간 사람 역사 이래 없대요. 그러니까 이 올라오는 질풍노도같이 올라오는 이 가속도가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은 모여서 야 빨리 정하자. 빨리 허경이 올라오기 전에 막 이러고 있겠지. 에? 그런데 만약에 나를 뺐다. 그러면 내 표는 더 많이 나와. 더 많이 나와. 그래 안 그래? 뭐야 유튜브와 인터넷이 있고 알겠죠? 신문 방송이 있잖아.
우리는 그런 데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면 돼. 알겠죠? 어떤 경우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유엔본부 유치하면 국가 경제 발전하고 남북 전쟁 없어지니 세계 평화 이루어지네. 뉴딜 정책 실현하면 실현 문제 해결되고 국민연금 없어지니 세상 살기 좋아지네.